오늘은 296페이지죠. 해수의 특성을 봅시다. 자, 해수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해수의 표충 수온이 먼저 나오지. 표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겉부분 얘기하는 거야. 바닷물 제일 겉부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 수온. 그러면 바닷물 겉부분은 누구에 의해서 수온이 결정되겠냐? 햇빛이죠. 자, 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많이 받으면 따뜻한 바다, 적게 받으면 차가운 바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니? 여기가 뭐니? 적도죠. 적도는 위도 0도죠. 여기를 0도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 위도라고 얘기를 하죠. 가로선을 위도라고 얘기를 하고, 경도는 뭐예요?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세로선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요거 사회 시간에 배웠지. 위도는 몇 도까지 있어요? 위도는 몇 도까지 있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지. 위도는 몇 도까지 있어요? 90도까지 있죠. 북이 90, 남이 90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위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가로선을 얘기를 하는데, 적도는 저위도, 그 다음 이쪽으로 갈수록 고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중간쯤은 중위도. 근데 밑에 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저위도, 여기가 중위도, 여기가 고위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어디야? 바로 저위도죠. 고위도로 갈수록 추운 지방이죠. 남극, 북극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바다 입장에서는요, 바다 입장에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충수온이 낮아지겠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자, 여기가 적도,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왜 낮아지냐 그러면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 표충수온이 낮아지는 거고요. 자, 위도가 같잖아요. 그러면 표충수온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밑줄 쳐줘. 등온선이 대체로 위도와 나란히. 자, 등온선은 뭐냐면은요, 등온선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온도끼리 연결한 선이 등온선이야.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지금 그림상의 선이 등온선인데, 위도랑 거의 대체로 나란하게 나타나게 돼요. 위도랑 거의 대체로 나란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뭐 계절별 해수 표충수온 같은 경우엔 당연히 여름철이 높고 겨울철이 낮겠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요. 자, 그다음 저위도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요.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끝. 바로 옆에 1, 2, 3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해보자. 자, 1번은 태양 에너지고, 자, 2번은 적어, 낮아. 자, 3번은 XXO지요. 여기선 질문 없겠지요.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해. 그냥 표충은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오는 쪽, 더운 나라가 따뜻한 바다 있는 거고, 추운 나라가 차가운 바다 있는 거예요. 표충 수온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별표인데, 연직 수온 분포. 자, 연직 수온 분포. 연직이라는 말은요, 요거예요. 지면의 수직인 방향, 즉 중력의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야? 지면의 수직으로의 수온 분포, 즉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영향을 주는 요인. 아까 표층 수온은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랬는데 이 연직 수온 분포는 태양 에너지도 있지만 바람의 영향도 받게 돼요. 자, 그럼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겠지요. 바람 영향이 감소하여 수온 분포가 달라집니다. 층상 구조 별표 별표 별표. 3개만 채워주세요. 3층이니까. 자, 첫 번째 층, 제일 겉부분을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요, 뭐야, 말 그대로야, 혼합된다는 얘기야.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바람 때문에 섞이는 층이 바로 혼합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섞이니까 온도가 어떻겠니? 일정하겠지요. 혼합층에선 온도가 일정해요. 오케이? 섞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층, 바람이 강하면 두꺼워.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 바람이 약하면 얇아. 자, 더 이상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태양 복사 에너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그렇게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 바로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온 약층은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요.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찬물이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온도 봐봐. 위쪽에 있는 게 따뜻한 물, 밑에 쪽에 있는 게 찬물이야. 그러면 찬물이 위로 가고 따뜻한 물이 내려오는 일이 있다 없다? 대류현상 배웠니? 대류현상이 뭐야? 대류현상이 뭐니? 안 배웠나? 그래요. 자, 대류현상은 우리 왜 따뜻한 물,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알아? 따뜻한 물 위로 가고 찬물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알아? 그게 대류현상이잖아. 근데 얘는 따뜻한 물이 위에 있잖아. 내려올 리가 있어 없어? 없지.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 자,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이게 안정적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심해층이 표층으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심해층이 표층으로 못 올라오게끔 막아주는 층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층 중에 하나야. 왜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심해층이 위까지 올라오잖아? 그럼 지금 엄청 춥겠죠. 왜냐면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 자, 요거 체크해.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위도나 계절 관계없어요. 심해층은요.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층이 아니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데 적도 지역이나 극지방이나 온도가 거의 똑같아요. 심해층은. 위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차피 심해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층을 구분을 하고요. 저위도, 즉 적도 지역,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층이죠. 표층 온도가 가장 높은 층이니까 심해층은 어느 곳이나 다 똑같잖아. 표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크겠지? 그 얘기는 뭐야? 수온 약층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겠죠. 근데 적도 지역은요,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바람이 잘 안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굉장히 얇아. 얇은 층이야. 그 다음 중위도는 바람이 강해.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혼합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고위도로 가잖아요. 추운 나라죠. 극지방으로 가면 굉장히 춥잖아. 심해층이나 표층이나 온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서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 요 표가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표층 온도. 자, 표층 온도가 가장 높은 게 무슨 층이라고요? 여기가 무슨 층이라고요? 응? 혼합층, 표층이 여기 혼합층, 여기도 혼합층.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저위도의 혼합층이야. 표층이 높죠? 그죠? 표층 온도가 높죠? 근데 얇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중위도의 혼합층이죠. 근데 심해층에서는, 고위도에서는요, 심해층과 표층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옆에 1, 2, 3번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에 태양 에너지 바람이죠. 태양 에너지 바람. 이렇게 1번은 A 혼합층이죠. 2번은 C 심해층, 3번은 B 수온 약층이 되겠죠. 자, A는 저위도 해역, B는 중위도 해역, C는 고위도 해역이죠. 3번은. 됐나요? 자, 32쪽으로 갈게요. 32쪽. 해수의 수온 분포, 연직 수온 분포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수조에 물을 4분의 3 채우고 온도계 5개를 2cm 간격으로 설치를 해요. 저렇게 깊이를 다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온도계의 깊이가 수면의 1cm가 되도록 조정한 후 수온을 측정을 합니다. 적외선 등으로 가열을 했을 때 수온을 측정을 하고요. 선풍기를 켜서 바람을 일으켰을 때 온도를 측정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온도가 어때요? 다 똑같죠? 26도로. 어느 깊이나 다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가열을 했어. 가열을 하니까 어떻게 돼? 위에 쪽은 온도가 높고 밑에 쪽은 온도가 낮겠죠? 가열했잖아. 표면을 가열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가열한 후에 온도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형태인데 선풍기를 켰어요. 그랬더니 표면이 섞이죠. 섞이니까 어떤 구간이 나타나? 온도가 같은 구간이 나타나네? 무슨 층? 혼합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열 전에는 온도가 같았는데 가열 후에 표면 수온이 높아지면서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 선풍기를 켰더니 온도가 일정한 층이 나타나죠. 혼합층이 형성되는 거지요. 적외선 등은 태양을 얘기라는 거예요. 선풍기는 바람을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실험인지는 알겠지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먼저 가볼게요. 9번까지. 자, 1번부터 핵심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먼저 좀 해볼게요. 자, 1번에 채점하자.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3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틀린 거 있는 사람? 다 맞았니? 질문 없고. 오케이. 그러면 298쪽으로 돌아가자. 자, 염류는요. 자, 바닷물 마시면 어떠니? 대답해. 어떠니? 짜죠. 자, 이렇게 짜고 쓴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들 때문에 그래요. 그 녹아있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염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염류 중에서 짠맛을 내는 애를 뭐라고 하느냐? 염화나트륨. 이게 소금이에요. 그 다음 쓴맛을 내는 애가 있어. 염화 마그네슘. 요놈이 두 번째로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얼마나 녹아있느냐 따지는 게 바로 염분이에요. 자, 이 염분은요. 별표 한번 해주자 이제. 다른 걸 해야지. 자,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몇 그램 있니 따지는 게 염분이야. 그러니까 바닷물
1000g을 딱 갖고 와. 1000g은 몇 킬로그램? 그렇죠. 1kg이죠. 자, 1kg이 1000g이야. 이건 뭐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바닷물 1kg을 갖고 와. 물을 다 날려버려. 그러면은 거기 하얀 가루가 남겠지? 걔가 몇 그램 있니? 그거 따지는 게 바로 염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PSU라는 단위랑 퍼밀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옆에 잠깐 갑시다. 요거 뭐니 요거? 그렇죠. 이거는 퍼센트죠. 퍼센트. 퍼센트는 우리 뭐라고 해요?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분율은 뭐야? 100개 중에 몇 개 있냐 따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퍼밀은 뭐예요? 공이 하나 더 붙었네? 천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0개 중에 몇 개 있냐? 즉 1000g 중에 몇 g이 염류가 들어있니? 그거 따지는 거야. PSU라고 하는 단위는요, 전류를 흘려보내 측정한 염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뭔지는 그닥 크게 알 필요는 없고 퍼밀과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류들이 녹아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가지고 염분을 얘기를 하는 게 PSU인데 그게 펌이라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 값을 가져요. 자,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예요. 자, 35 PSU의 의미, 해수 1000g 안에 35g의 염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물은 몇 그램 있다는 얘기니? 해수는 물과 염류의 합이에요. 물과 염류의 합이야. 그러니까 염류가 35g 있으면 물은 965g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어. 35 PSU는 물 1000g에 35g 녹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물 965g에 35g 녹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해수 1000g에 35g의 염류가 있어요. 그게 35 PSU의 의미야. 해수 1000g이야. 물 1000g이라고 하면 안 돼. 해수는 물과 염류의 합이고요.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마그네슘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벌써 다 했네요. 자, 옆에 1, 2번 한번 해볼까요? 나트륨. 자, 1번에 기억은 염류고 니은은 염화 나트륨이죠. 자, 2번 해보자. 요거 봐봐. 염분은 해수 1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아니라 해수 몇 g에? 1000g이야. 1000g이죠. 그래서 X. 단위로는 PSU와 퍼센트가 아니라 뭘 써요? 퍼밀을 써요. 그래서 X. 전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35 PSU라고 옆에 나와 있었죠. 35 PSU가 평균 염분이에요. 자, 그 다음 물 960g에 염류 40g 있어요. 그럼 해수 몇 g이란 뜻이야 이거? 이게 해수 1000g을 의미하는 거죠. 물과 염류 합친 게 해수예요. 그럼 거기에 40g도 1000g 안에 40g 있으니까 40 PSU. 요건 맞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염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수 염분은 해역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해역과 계절에 따라서 염분 분포가 다른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 증발량, 강수량, 담수, 유입량, 해수, 결빙과 해빙. 증발량은 뭔지 알겠죠? 물이 증발되어 날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 강수량은 비 내리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담수는 뭐니? 담수 유입량은? 담수가 뭐였니? 강이나 호수, 지하수 이런 것들. 그 육지에 물이 들어오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강수 유입량이 많은 곳은 어디야? 육지 근처겠죠? 자, 그 다음 해수의 결빙. 결빙은 뭘까요? 어는 거. 해빙은? 녹는 거. 그러니까 결빙 되면은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고 해빙은 빙하가 녹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염류양이 일정할 때 강수, 해빙 등의 물의 양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아지고 증발, 결빙 등으로 물의 양이 줄어들면 염분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국 끓일 때 국에다가 물 이렇게 닦고서는 소금을 집어넣었어. 이만큼을 소금을 집어넣었어. 자, 그리고서 끓였어. 근데 한참 끓이다 보니까 물의 양이 줄었어. 그럼 아까 이만큼 있을 때하고 요만큼 물이 있을 때하고 누가 더 짜? 물의 양이 줄었을 때가 더 짜죠. 근데 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소금량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누구의 양이 변한 거야 지금? 물의 양이.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은 염분이 낮고요. 물의 양이 적으면은 염분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 유입이 많이 되는 곳에서는 염분이 낮고요. 물 유입이 적고 오히려 나가는 쪽에서는 염분이 높아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증발량보다 강수량. 자, 강수량이 많으면 당연히 염분이 어떻게 낮겠죠. 물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증발량이 많으면은 염분이 높겠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요. 적도는 너희들 스콜이라고 해서 막 낮에도 갑자기 소나기 내리고 그러잖아. 그죠? 밀림 울창하고 그런 거. 그게 바로 요 적도 부근이에요. 비가 강수량이 더 많아. 물론 뜨거운 지역이니까 증발량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적도는 염분이 낮아요. 근데 중위도 30도 부근 얘기하는 거야. 30도 부근. 요 30도 부근에서는요. 강수량이 적어요. 비가 잘 안 내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막들 있잖아요. 사막들이 여기에 거의 위치해 있어요. 사막 더운 데니까 적도에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 사막이 거의 여기 부근에 있어요. 여기 부근에. 강수가 적은 요 부근에 사막이 존재해. 자, 그래서 건조한 기후야. 그러니까 여기가 증발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염분이 높아요. 근데 고緯도로 가잖아요. 극지방이죠. 고緯도로 가면은 빙하가 잘 녹네. 그래서 염분이 낮아요. 오케이. 담수 유입량이 많을수록 염분이 낮겠죠. 그래서 육지 부근이 바다 한가운데보다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요건 얘기했죠. 자, 해수가 얼면 염분 높아지고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고 에 대한 얘기. 별표는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극지방도 알아두시고요. 우리나라 부근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얘들아, 여기 황해하고 동해하고 누가 더 염분이 높을까요? 여기 안 써있니?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오케이? 자, 황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지. 황해는 동해보다 왜 염분이 낮을까? 황해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둘러싸여져 있죠. 강물이 유입이 많이 돼요. 강물 유입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황해 쪽이 동해보다 염분이 더 낮아요. 오케이? 그 다음 여름철하고 겨울철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염분이 낮겠어? 여름이 낮겠죠. 왜? 비 많이 내리니까. 그죠? 자,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염분은 33 PSU. 자,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 낮은 편에 속해요. 자, 여하튼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 분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넘어가자.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름에서 딱 나와. 염분비가 일정한 법칙이야. 오케이? 염분들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제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다른데 염료들 간에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북극해 보세요. 북극해는 30 PSU고 동해는 33, 홍해는 40 PSU야. 다르죠, PSU가? 염분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염화 나트륨 양을 보세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북극해에 들어있는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78%야. 동해에도 78%야. 홍해에도 78%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염류들 간의 비율이 같다. 왜 그러냐면 해수는 계속적으로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섞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7대1이야. 그럼 얘도 7대1, 얘도 7대1, 얘도 7대1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 7대1, 7대1, 여기도 7대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야. 비율이 같다.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문제로서 한번 해보자. 우리 바로 옆에 1, 2, 3, 1, 2 해보자. 1, 2, 3, 1, 2 문제 해보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전혀 어렵진 않아. 비율만 잘 세워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문제로서 한번 할게요. 좀 이따가 옆에 문제 먼저 해보자. 자, 보자. 1번에 자, 1번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왔니?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2번은 낮, 높, 높. 3번은 O, X, O, X, O. 여기서 틀린 거 질문 빨리. 해수가 얼음이 되는 바라. 해수가 얼었으니까 물이 사라지죠. 오케이? 얼 때는요, 염류들이 저기 얼어 들어가진 않아. 빙하가 될 땐 물만 얼어 들어가요. 그래서 물의 양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은 높아지게 되겠죠. 3번에 2번 적도는요, 증발량이 많지만 강수량이 더 많아요. 적도는 강수량이 더 많아요. 증발량보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강수량이 더 많아서. 또 자, 1번에 염분비 일정.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죠. 자, 2번은 몇 대 몇? 7대 1이죠.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02쪽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여 염류의 양 구하기 나와 있는데, 자, 염분을 주고 염류의 양을 묻는 경우라고 돼 있죠. 35psu인 해수 1000g에 염화나트륨이 27g 있다면 70psu에는 염화나트륨이 몇 g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비율이 같다 그랬어. 35psu에 27g이 있다면 같은 해수 양일 때야. 70psu에는 몇 g이 있을까?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요. 비율이 똑같으니까. 어딨어? 요거 그대로 써주시는 거. 지금 이거야, 이거. 내가 쓴 게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35일 때는 27g 있다면 27g일 때는 몇 g 있을까? 이렇게 비례식만 잘 세워주시면 돼요. 바로 옆에 거 한번 해볼까요? 유형 두 번째 거 보자. 요번에는 동해의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양이 나와 있죠. 황해에도 염화나트륨은 나와 있는데 염화마그네슘 안 나와 있어. 염화마그네슘 몇 g 있을까를 따질 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비율이 같다 그랬어. 비율이. 그래서 25.6 대 3.6은 24.1 대 A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써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30번까지인데 싹 다 한번 해보도록 하자. 30번까지 문제 쫙 한번 해보자. 이번 시간에 30번까지 문제하고 풀자.
자, 우리 10번부터 채점해보자. 응? 야, 비례식 세우면 되는데 뭘. 과학은 산수야. 자, 10번 보자. 자, 10번에 보시면 AB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에 A는 쓴맛이 아니라 뭔 맛입니까? 짠맛이지요. 자, 11번 봅시다. 옳은 것은 몇 번? PSU, 퍼밀 이렇게 쓰죠. 자, 그럼 12번 봅시다. 염분 몇 PSU예요? 32 PSU 나왔니? 안 나왔니? 자, 여기 밑줄 해수 2kg. 자, 그런 다음 얘네들을 모두 더해요. 모두 더하면 얼마 나왔니? 64 나와요. 2kg에 64g 있다는 얘기야. 염분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 1kg에 들어있는 양이잖니? 그러니까 1kg에는 32g, 즉 32 PS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염분의 의미 1kg당 들어있는 1000g에 들어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3번은 그래서 몇 g이니? 100g 나왔니? 200 PSU는 해수 1000g에 200g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500g이면은 100g 나와야죠. 오케이. 14번 볼까요? 40 PSU래요. 그러면은 해수 1000g 안에 40g 나온다는 얘기죠? 해수 3000g, 즉 3kg이면 몇 g 나오겠니? 120g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20g이고, 그럼 3000g 중에 120g이니까 물은 몇 g? 2880g 필요하겠죠? 그래서 3번 되겠죠? 자, 빨리 모르겠는 거 이해 안 된다 손. 문제가 해수 3kg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40 PSU는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죠. 그럼 3kg면 120g의 염류가 필요하지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물은 2880g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 15번은 몇 번이니? 1번이죠. 16번은 몇 번이니? 4번이지요. 해빙이나 타천수 유입이 되면은요, 염분이 낮아지죠. 물에 들어오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7번에 자, 그렇죠. 17번엔 5번이지요. 증발량이 많은 지역이 염분이 높지요. 염분이 가장 낮은 해역은 강수량은 많고 증발량은 적은 지역이겠지요. 18번에 누구겠니? 5번이지요. 자, 19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응? 대륙 가까운 것보다 먼 바다가 염분이 더 높아요. 왜냐면 대륙 가까운 데는 담수 유입이 되니까요. 대륙 가까운 곳은 저기 강이나 지하수 이런 애들의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분이 낮아요. 그래서 5번이고요. 그 다음 20번은 몇 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위도가 높을수록 염분이 낮다 그랬는데요. 자, 위도가 높을수록 염분이 낮은 거, 이거 위도 따라서 염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33이야. 이쪽도 33이야. 뭐 큰 변화가 없죠. 그죠? 여기도 33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으로 말하면 안 되겠네요. 21번은요. 몇 번? 2번이죠. 30ps에서 1대2면 90에서도 1대2죠. 비율이 같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비율이 같다. 오케이? 그 다음 22번은요. 응? 식이 어떻게 돼야 돼?
32 대 24.8은 34 대 A. 계산이 하기 싫죠, 그죠? 그래서 산수 하신 분들은 몇 번 나왔어? 4번 나왔지요. 그 다음 염분을 옳게 표시한 것은, 자 23번은 몇 번? 몇 번? 이거요 뭐 다 더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염화나트륨 하나만 보세요. 염화나트륨 양이 많은 게 염분 양이 높은 거겠죠. 오케이? 그럼 몇 번? 23번은 2번이 되겠지요. 그 다음 24번은요 같은 값을 갖는 것이라고 했죠. 그쵸, 5번이죠. 비율이 같은 거죠. 비율이. 오케이? 응? 비율이 같다라는 거. 됐니? (25번은) 몇 번일까요? 응? 몇 번? 안 풀었어요? A는 어떻게 구할까요? A는 자 여기 보세요.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지중해 갖고 할까? 29.5 대 4.1은 31.1 대 A 이렇게 하면 되죠. B는 어떻게 구해요?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율이 같은 거니까 B 대 2.0은 뭐 1.8 대 2.6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23.2 대 B는 29.5 대 1.8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율이 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3번이 나올 거예요. 자, 26번 가볼까요? 자, 26번에는요.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충선이 낮아지죠.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충선이 낮아져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고위도로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고위도로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27번) 가볼까요? A는 혼합층, B는 수온약층, C는 심해층이죠. 자, 2번 바람이 강해지면 A는 두꺼워지죠. 바람에 의해서 혼합작용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요. 3번 C층은 깊이가 깊어져도 수온이 거의 일정한 까닭. C층은요, 심해층은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28번에 염분은 이거 다 더해가지고 곱하기 2 해야죠. 왜냐면 해수 500g 안에 녹아있는 양이잖아요. 염분은 해수 1kg, 1000g 안에 녹아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4psu가 나올 거예요. 그럼 2kg을 가열했을 때 얻은 양 34psu는 1kg 안에 들어있는 염료양이 하니까 2kg이면은 68g을 얻을 수 있겠죠. 됐니? 29번에는요. 여름철보다 겨울철 염분이 높죠.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하면 겨울철이 염분이 더 높아요. 왜 그래요? 여름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에 강수량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 30번은요. 이것도 비례식 해주시면 되겠지요. 우리 지금 딱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31대 A는 155대 22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40대 31은 B 대 155 이렇게 되면 되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비율이 같다 그랬으니까 비례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가 4.4, B가 200 나올 거예요. 200이요. 네. 뭐 A가 몇이야? 4.4, B가 200. 자,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합시다.